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오랜만에 문을 여네요.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기도 했는데요. 오디오 클립에 올려주신 청취자님 댓글을 읽고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곰피유님 댓글입니다. 집에서 딸과 가정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찾다가 요즘 책다새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런 보물을 이제야 알다니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읽고 얘기 나눌 책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힘을 얻게 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책 놀이터의 장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찌 보면 참 삭막한 곳이지만 이런 곳에서 1년간 국어 선생님과 소년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생긴 변화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소년을 읽다. 부제는 다음에는 이런 곳 아닌 곳에서 만나요입니다. 소년을 읽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곳의 장소는 바로 소년원입니다. 저자인 서현숙 선생님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소년들과 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소년원에 갔을 때 첫 인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학생들도 걱정했던 것처럼 험상궂고 무서운 학생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힘들었던 아이, 소년원에서 나가도 갈 곳 없는 아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과 함께한 첫 수업에서 선생님은 책을 여러 권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10장만, 딱 10장만 읽으라고 하는데 소년들은 한 1, 2분 만에 다 읽었다고 합니다. 읽기 싫으니까 그냥 읽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2분 만에 책 10장을 읽는 초능력 소년들이 그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독서 방법이 뭘지, 또 어떤 책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지 선생님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김동식 작가의 짧은 소설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각자 묵독하는 대신 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죠. 이번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설이 너무 기발하고 또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읽고 싶다고 아이들 반응이 엄청 좋았던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사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도 이 김동식 작가의 소설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년들이 또 책을 읽고 나서 김동식 작가님 만나면 물어볼 게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은 이 국어반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작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을 만날 준비를 하죠. 그 김동식 작가를 만나던 날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주물공장에서 벽을 보고 10년을 일하셨다는 말이 생각난다.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 것이 대단하시다. 그 10년이 작가님 삶의 디딤돌인 것 같다. 작가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곧 집에 가는데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정말 싫어하는데 작가님 책을 보고 책이 좋아졌다. 나도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 현식이가 남긴 소감이다. 도훈이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작가님을 만난 것이요. 그리고 무지 아쉽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김동식 작가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소년원에 있을 때 만나서 명목이 없습니다. 라고 소감을 썼다. 소년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읽는데 나는 눈물이 나려 했다. 억지로 참았다. 모든 것이 고마워졌다. 아이들이 회색 인간을 2번이나 읽은 것.
동식이 형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 동식이 형 환대를 위해 편지를 쓰고 질문을 만들고 1인 1 역할을 기꺼이 맡은 것, 예를 지키며 동식이 형을 환영한 것, 마음을 다해 동식이 형의 이야기를 들은 것. 아이들은 각자 가진 김동식 작가의 책 2권에 사인을 받고 강연이 끝난 후 사진을 찍었다. 참 많이도 찍었다. 단체 사진도 찍고 작가님과 단둘이도 찍고 동식이 형과 악수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까지 찍었다. 그만큼 아이들은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좋았던 거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다. 그저 사진 찍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감동에 적절한 활동이어서 안 찍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숨겨두어야 하는 사진들을 우리는 찍고 또 찍었다. 시간에는 농도가 있다. 어떤 시간은 묽은 채로 주르르 흘러 지나고 나면 아무 흔적이 없다. 어떤 시간은 기운이 깃들어 찐득하다. 짙고 끈끈하다. 그런 시간은 삶의 굵고 뜨거운 자국을 원래의 모습과 달라진 흔적을 남긴다. 좀처럼 잊지 못하게 마련이다. 오늘을 통과한 아이들의 영혼에는 어떤 자국이, 흔적이 그려졌으려나? 아마 전과 다른 무늬가 아로 새겨지지 않았을까? 내 마음에 들려왔다.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소리. 네, 이렇게 조금씩 소년들은 책의 세계에 빠져 들어갔죠. 그리고 그 후로도 박찬일 요리사가 쓴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또 택배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까대기, 소년원의 소년이 나오는 소설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도 읽고 그 작가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이 국어반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 읽는 분위기는 다른 소년들한테도 퍼져나갔는데요. 그 국어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을 같은 방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그 학생도 같이 책을 재미있게 보게 된 건데요. 이 선생님은 여러 권의 책을 준비해서 이제 주었는데 이 동아리 이름도 없고 누가 참여하는지도 모르는 다단계이자 블라인드 독서 동아리가 탄생한 거죠. 이렇게 책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소년들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때마다 간식이며 또 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등이며 뭐 이벤트 회사 직원처럼 준비해 갖고 또 주말이면 짜장면을 사주러 면회도 또 일부러 갔습니다. 이 면회를 왕자님 면회라고 했는데 왜 왕자님 면회인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왕자님 면회, 이 면회에 내가 붙인 별칭이다. 아이들은 면회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으면 1시간 동안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야 한다.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듯 하다.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만 있고 내가 온갖 시중을 다 들어야 한다. 짜장면도 가져다 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휴지도 가져다 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과자도 사다 준다. 면회 시간이 끝나서 아이들이 후루룩 일어나서 가버리면 먹고 난 쓰레기 정리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왕자님 면회라는 별칭을 붙였다. 제법 잘 어울린다. 왕자님들 그냥 있어. 내가 가져다 줄게. 아, 왕자님께 얼른 휴지 드려야겠네. 나 혼자 호들갑을 떨며 왕자님 놀이에 심취하다 보면 1시간은 훌쩍 가버린다. 왕자님들과의 특별한 만남이다. 그런데 왕자님이라고 불러주면 은근 좋아하는 표정은 뭐냐? 왕자님과 짜장면 모임을 하는데 총 4만 원이 들었다. 찬현이가 웃으면서 선생님 돈 많아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야 한다. 아니야, 나 돈 없어. 원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월급 받잖아. 그래야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선생님 찾아와 밥 사주지.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선생님 밥 사주러 갈게요. 찬현이가 호기롭게 장담한다. 그 순간 기도했다.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기를. 나중에 찬현이가 나에게 자랑할 생활의 이야기가 아주 많기를. 이 녀석 자랑에 내가 질리기를. 우리는 만나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마음을 나눈 느낌이다. 형식이나 체면칠에 없는 짜장면 만남.
아이들과 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게 된 것 같다. 그런 기분이다. 내가 4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4만 원. 얘들아, 토요일 오후에 나랑 짜장면 만남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고마워하고 선생님은 오히려 기쁜 마음을 선물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고 이 부분 읽고 나서 참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년을 일단은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꿈꾸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는 책 읽기랑 또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참 흐뭇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겐 나를 믿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눈빛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게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 선생님하고 소년들이 수다를 떨다가 한 소년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아지를 잘 돌봐줬다는 말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성아, 너는 나쁜 놈일 리 없어. 생명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잖아. 선생님이 무심코 한 그 말을 듣고 소년의 표정이 참 환해졌다고 하는데요. 소년원에 갈 정도면 평소에 나쁜 놈, 정신 못 차리는 놈,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소년들에겐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여행을 갔다가 어느 마을의 벽화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산이라 부르면 산으로 클 아이, 꽃이라 부르면 꽃으로 자랄 아이. 네. 이렇게 산이 되고 꽃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더 응원해주고 믿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오래 하고 싶지만 이 아이들하고 또 이 소년들이 소년원을 나가서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한 그런 수업을 하면서 또 정들었던 아이들과 이별하는 아픔도 겪고 또 이 소년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짠한 마음이 담긴 에필로그 부분 읽으면서 오늘 소년을 읽다 책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책모아 놀이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쁜 행동과 인간의 영혼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소년원 아이들을 만난 1년 내내 수시로 나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영혼조차 병들었다고 느꼈어도 나는 이런 고민을 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범죄와 영혼 사이의 관련이 명징하게 보였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아이들은 평범한 소년들이었다. 그런 아이가 더 많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고마워하는 아이.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 동네에서 복날 즈음에 개 잡는 것을 보고 너무 잔인해서 개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 아이. 다르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아이. 그저 소년이었다. 무모할지도 모를 상상을 해본다. 아이들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 자체가 이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소년들은 죗값을 치르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 교육에 좋은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내가 겪은 바로는 소년원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삶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좋은 삶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을까?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에 대해 배우는데 먹어보지 않고 가능한가? 맛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이 중요한 배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삶을 배우려면 좋은 삶을 맛봐야 한다. 아,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기쁘구나. 다른 이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나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와 인정을 받을 때 더 잘하고 싶어지는구나.
뮤지컬을 보고 미술작품 전시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구나. 친구들과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나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뿌듯하구나. 내가 읽은 책의 작가를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즐거운 일이구나. 뭐든 구경만 할 때보다 내가 직접 참여할 때 훨씬 보람 있구나.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소년이 이런 삶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회와 사회의 어른들이 소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욕망이 가는 길을 바꾸는 것이 최고의 교정 교화가 아닐까? 소년이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좋은 삶을 욕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년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